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영상부터는 그 책을 정독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읽는 책이기도 하고 3학년이랑 4학년 정도에 읽으면 좋은 책인데, 이거는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천천히 제대로 읽는 한국사예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역사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친절하고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정말 제목처럼 천천히 제대로 읽으면서 한국사를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어가지고 정독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으로 골랐고요. 실제로 제가 3학년 혹은 4학년 아이와 이 책을 읽어보면 이거를 한 권 읽고 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수준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책을 추천드리고, 저도 아이들이랑 읽는 것처럼 조금씩 뭐 한두 페이지 정도씩 정독하는 걸 함께 해주세요. 저도 정독을 할 테니까 어머님도 제가 읽을 때 함께 해주시고요. 읽을 때 꼭 아이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모국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의 언어를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의 수준과 같이 함께 조금씩 언어의 수준을 높여주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수준이 높게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읽으라고 추천드리고요. 먼저 책 제목부터 보면은 천천히 제대로 읽는 한국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다루고 있는 1권을 읽게 될 거고요. 차례를 보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인데, 보면 선사시대, 그리고 구조선, 그리고 삼국의 건국과 발전, 삼국의 전쟁과 통일, 통일은 신라가 있으니까 통일신라와 발해,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를 다루고 있고,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까지 이렇게 다루게 됐다는, 이렇게 차례를 보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고 책을 읽는 게 좋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선사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선사시대는 먼저 선자를 써서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그럼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시대는 역사책, 기록이 되기 시작했다면, 선사시대는 역사책이 나오기 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추해보거나 다루게 돼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대부분은 유물이나 유적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기 제목에서도 보면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게, 따로 역사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요. 선사시대란 문자가 발명되어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기 전 시대를 말합니다. 인류는 약 500만 년 전에 탄생했는데 문자를 발명한 것은 5,000년 전쯤이니 선사시대는 인류 역사의 99.9%를 차지하는 셈입니다. 선사시대는 워낙 오래전이라 그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드물게 남아있던 유적과 유물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났을까요? 그들은 거친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었을까요? 선사시대는 무조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지금 10페이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물 뼈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동물의 이야기를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이 동물 뼈를 보고 과학자들, 역사 사가들이 이 뼈를 보니 골반이 이렇게 생겼으니 직립보행이 가능했구나라는 걸 유추했고, 그래서 이들을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아마 생각해서 이 뼈를 다루었을 거예요. 이 루시가 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탄생과 진화. 약 500만 년 전쯤 지구의 기후가 빠르게 바뀌고 불안정해지면서 아프리카 열대우림이 초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나무 위에서 살던 유인원 가운데 한 종이 땅으로 내려와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나무 위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기후가 바뀌면서 더 많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그 나무 밑으로 내려왔을 거고, 이미 나무를 타면서 손이 발달했을 테니까 직립보행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신체가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더 읽어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인류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현생 인류와 차이점도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유인원과 인류의 중간쯤 되는 존재입니다. 두 발로 걷고 손을 사용했지만 아직 오랑우탕이나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의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들은 유인원처럼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마는 밋밋하게 뒤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넓적다리뼈가 안쪽으로 오므러져 있고 엉덩이 뼈가 넓고 짧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뇌 크기도 유인원보다 컸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우리말로 남쪽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종류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종은 약 39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아파렌시스 종 화석에는 발견 당시 유행했던 노래 제목에서 따온 누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만 년) 전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류, 즉 호모 하빌리스가 등장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건주어 뇌 용량이 크고 어금니 크기가 작아 오늘날 인류와 조금 더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구하기 쉬운 돌이나 나뭇가지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몇몇 동물들도 돌이나 나뭇가지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도구를 가공한 것은 인류가 유일합니다. 지금 여기 두 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두 번째는 호모 하빌리스.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는 아마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일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겠지만 지금 이 단어들에 익숙해지면 중학교에 또 나오게 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단어들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걸 접할 때 한 번씩 적어보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중학교에 나오고 고등학교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180만 년 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불을 다루고 간단한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간자, 빙하기 사이에 있는 간빙기가 반복되는 기후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 하빌리스와 차이가 나는 게 불을 다루었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와, 그리고 이동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조금 더 발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아시아 곳곳에 뿌리 내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 시대는 180만 년 전. 20만 년 전쯤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고,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4만 년 전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현생 인류는 우리의 직접 조상입니다. 신체적 특징도 거의 같고 지능도 비슷합니다. 사피엔스가 아마 지혜로운이란 뜻인가 봐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한다는 거는 지혜롭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 거죠. 만약에 노트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9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렇게 노트를 하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직립보행,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 사용이고, 호모 에렉투스가 불 사용, 의사소통, 호모 사피엔스는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읽어보면, 현생 인류가 출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생 인류는 유인원과 인류의 공동 조상에서 출발해 아주 오랫동안 진화와 멸종을 거듭하며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4만 년 전쯤부터는 인류의 역사이고, 그 이전에는 인류가 만들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어서 4만 년 전쯤에 지금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했고, 이들을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는 건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생각인데요. 지금 읽어본 것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의 반대말인데, 먼저 역사책이 없던, 역사적 기록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역사를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사시대의 대부분은 유물과 유적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거 굉장히 기억 많이 나시죠? 이런 토기를 보고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토기를 만들었다는 건 저장한 물건이 있었고, 그건 농경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되게 편하고 책을 읽어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초등학교에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하면서, 이런 어떤 사고도 꼼꼼히 하면서 아마 중학교에서 그렇게 그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두 페이지, 뭐 두세 페이지 정도만 짧게 읽을 텐데요.
꾸준히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이런 단어들을 어려워할 텐데 계속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확실히 성장해 있는 거를 어머님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읽어가시고, 그리고 함께 읽으면서 아이가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어휘들을 꼭 아이한테 표시하라고 그러세요. 되게 의외로 아이들 뭐 초등학교 3학년인데 화석 이런 거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화석은 돌석자를 썼으니까 돌이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꼭 모르는 단어들을 표시하고 거기 어떤 한자들을 사용했는지 아이와 함께 찾아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앞으로 나오는 한자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챙겨가면서 읽어가도록 할게요.